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입니다.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뭘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었지. 나는 이미 내 할 만큼 다 했고, 남은 건 그냥 버티는 일뿐이야.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야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그동안 미뤄왔던 걸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사회에서 제자리 하나 지키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였지? 그 질문을 해볼 겨를조차 없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순간이 바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회사에서 일만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 때문에 가족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으셨죠.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다는 허무함에 빠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걸 한번 배워볼까?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웃었죠. 에이, 그 나이에 뭘 피아노를 배워. 손가락도 안 따라줄 텐데. 하지만 그분은 기어이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악보는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손가락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서툴게나마 음계를 따라가다 보니 마음속에 이상한 설렘이 생기더랍니다. 아,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임 때 손주와 함께 연주를 하실 정도로 발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몇 년은 공허하게 보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된 것 같다. 피아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선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은 여전히 의미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이도 다 자라 독립했고 생계를 위해 허덕이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이 넘어서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누르는 것조차 서툴렀고 글씨를 확대하는 방법도 몰라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손주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히다 보니 어느새 가족 단톡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화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라며 알려주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벽이 무너졌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나는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진짜 즐거움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 채널 이름을 인생선배라고 지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생의 뒤편으로 밀려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인생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꿈이 있나요?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아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 한 권을 꺼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단순히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젊은 사람들도 버거워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벽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젊은 날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실패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움이 앞서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무게가 커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또한 함께 커져온 것이지요. 다시 말해 지금의 우리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무려 8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뭘 배우시려고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루가 남아있더라도 그 하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그 할머니는 지역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훌륭한 작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단한 건 내가 아니에요. 시작하는 용기였죠. 사실 나이에 따라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 뛰지 말아야 한다. 모험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건 단지 사회가 만든 편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라는 이름은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뜻을 품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반평생 이상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았습니다. 그 경험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보물을 꺼내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물론 새로운 시작 앞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취미를 배우려는 분들도, 혹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설레고 긴장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명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시작의 날로 삼으세요.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책 한 권을 펼치는 것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오래 미뤄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었다는 말을 쉽게 꺼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시작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을까요? 결국 늦었다는 생각은 늘 우리를 발목 잡지만 그 발목을 묶은 끈은 우리가 직접 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끈을 풀어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발목을 풀어내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비록 느린 걸음일지라도 멈춰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끝자락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초입입니다. 앞서 걸어온 길은 경험으로 채워져 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선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을 붙잡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조용히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나이 들었으니 티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있어야지.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오히려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나 취미를 시작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은퇴 후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지도자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올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듯 나눔과 참여는 시니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젊은 세대가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그 안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 그것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손주나 자녀가 힘들어할 때 짧은 한마디 조언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준 적, 혹은 오래전 친구와 나눈 대화가 삶을 바꾼 적,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어 세상과 나누십시오. 글로 쓰셔도 좋고 작은 모임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림을 배워도 잘 그려야 하고 악기를 배워도 금방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즐김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내가 그것을 통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가 본질입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드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커지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또 다른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교라는 벽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비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는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이 곧 성장이고 성취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사회, 직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해보고 내가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어 펼쳐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 무슨 꿈이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어쩌면 진짜 꿈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 과정 또한 인생의 의미 있는 여정이 될 테니까요. 인생은 마치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는 설렘과 시작이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며 가을에는 결실과 성숙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겨울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는 조용한 쉼의 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자신의 나이를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을 품은 계절이라고요. 눈 속에 씨앗이 숨어 있듯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나이는 곧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을 살아냈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용기와 더불어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50대, 60대에 시작한 이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겪어왔고 사회를 경험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이미 내면에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여행이든 어떤 도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무조건 낙천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래도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면 낡은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긍정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라는 말은 삶을 닫아버리는 말이고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삶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시니어 분들이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은 독립을 하고 주변에서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역할이 끝났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으로만 쓸모를 측정하지만 사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것, 새로운 책을 읽으며 생각을 확장하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일들이 곧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고 배우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겨울을 맞은 나무가 봄을 준비하듯 여러분의 인생 또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은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경험이나 실수보다도 그때 해볼 걸 하고 남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시니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해보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여행이든 공부든 혹은 단순히 오래 미뤄둔 전화 한 통이든 해보는 것 자체가 삶을 후회 없이 만드는 길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날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고 자녀 양육에서도 손을 뗄 수 있으며 이제는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이 시기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릴 적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평생 교직에서 일하신 선생님이 은퇴 후 늦깎이 대학생이 되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배움의 가치를 말했으니 나도 배움을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에서였죠.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공부해서 뭐 하시려느냐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점수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기쁨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빛나 있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70대에 접어든 한 분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쉽게 따라주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 연습하며 작은 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새로운 곡을 배울 수 있다니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이처럼 새로운 시도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늦었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한 말일까요?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속도는 나만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었다는 생각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처럼 성과나 결과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즐기기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사진을 배우면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순간을 기록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춤을 배우면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을 얻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싱그러운 채소를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자산이 됩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얼마나 하겠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냐가 더 중요하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지 않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글 한 줄을 쓰는 것,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는 것,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도하지 않은 후회가 가장 아프다는 사실을요. 그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늘이야말로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이네요.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무겁게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일 뿐, 내 안의 열정과 의지까지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이라 해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도전할 수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인생 경험은 더 빛나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그 자산을 나누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어떤 시기에는 건강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도 결국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강인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믿어도 좋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마음속에서 꺼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더 단단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은 시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하루는 1년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매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주에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지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작은 친절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오랫동안 남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봤을 때 내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줬구나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6편의 대본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감사가, 두려움보다 용기가, 후회보다 희망이 더 크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